오늘의 웹툰, 진짜 웹툰 작가들도 속속 안착하고 같은 느낌. SBS 오늘의 웹툰, 이 실제 웹툰 작가의 입장에서 지민에 대한 논평 영상을 공개했다. 네이버 웹툰, 연애혁명, 내일, 위 작가 232인 라마는 정말 감동적이고 공감된다. 며 신인 편집자 김세중, 남윤수에게 축복을 남긴다. 처음 입사했을 때의 열정은 잊어주세요. SBS 금토 드라마 오늘의 웹툰 은 국내 드라마 최초로 공개된 오늘의 웹툰 이 연일 업로드되는 모습과 웹툰 업계 종사자들의 생생한 현실을 그려내 눈길을 끈다. 232에서 라마 작가는 요즘 웹툰이 드라마틱해지고 있는데 작가와 편집자가 엮인 드라마는 없다.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된다. 고1에서 사회 영상을 흥미롭게 지켜봤다. 두 작가가 가장 공감한 부분은 리뷰와 관련된 에피소드였다. 온맘, 김세정, 위 말처럼 웹툰의 가장 큰 장점은 독자와 직접 소통하는 것일 것이다. 극중 지칠 줄 모르는 각본가와 편집장은 웃지도 울지도 못한다. 이에 그는 즐거웠다는 말보다 더 힘이 되는 말은 없다. 두 작가 모두 행복도 블라블라 위 숫자에 따라 올라간다는데 동의한다. 특히 라마는 나는 산다 고 말했다. 이 작업을 위해 그게 인생의 원동력이라고 댓글을 볼 때마다 더 열심히 노력했다. 232 작가는 투모로우에서 막힐 때마다 떠오른 에피소드 시차를 언급했다. 독자들의 악성 댓글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만 잊혀질까 봐 쉴 수 없는 인기 작가의 이야기다. 웹툰투데이 1회에서 작가 바이은, 김갑수이 충격을 받은 사건이 떠오른다. 악성 댓글로 시리즈 종명을 알렸습니다. 이후 두 작가는 오늘의 웹툰을 보다가 편집장과 그들의 경험이 등불처럼 떠올랐다고 전했다. 작가 루오지앙런, 린 잭시우, 은 루오지앙런, 린 잭시우 이 채팅에서 필요한 것만 이야기한다 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 작가 라마는 편집장과 자신의 작업에 대해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힐링타임 어려울 때 내면의 평화를 찾으세요. 이것이 그가 편집자를 어미새로 자신을 둥지 안의 작은 새로 묘사하는 이유라고 종종 말합니다. 작가 바오미, 하유리, 가 구준영, 남윤수을 자신의 작업실에 자주 부르는 이유는 그녀가 사람이 그리워 편집장 외에는 말할 사람이 없는 이유와 비슷하다. 온맘은 너의 무너지지 않도록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고신다렬, 김도훈 작가를 응원하는 어미새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두 작가는 첫 회를 연 박태준 야옹주연의 특별편을 보면서 웹툰의 밤과 비슷한 웹툰의 날로 연기상을 받는다는 점을 잊지 않았다. 작가 지망생들을 멘토링하고 신인을 발굴하는 웹툰 캠프 에피소드에서 그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작가를 꿈꾸는 작가 지망생들에게 완벽하지 않아도 매주 피드백을 듣고 꾸준히 하면 성장에 도움이 된다 고 말했다. 그렸던 만화 많이 올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또 온만과 구준영에게 처음 입사했을 때의 열정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작가들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건강 조심해야지. 한편 리얼 웹툰 작가들도 현실적인 오늘의 웹툰은 매주 금, 토 밤 10시에 SBS에서 방송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윤경과 주종혁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박은빈에 대한 충성심과 용기를 빛냈다. ENA 채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연출 유인식, 극본 문지원, 제작 A스토리, KT 스튜디오 진이, 로맨스 17회에서는 해킹을 막지 못한 한바다의 모습이 그려졌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온라인 쇼핑몰 라온, 신임 변호사 오영우, 박은빈, 최수연, 하윤경, 권민우, 주종혁는 장승준, 박은빈, 과위기 투합했다. 박은빈, 가 관객들을 감동시켰다. 전국 시청률 13.8%, 수도권 15.5%, 분당 17.8%, 닐슨 코리아, 유로가구 기준로 1위를 지켰다. 2049의 타겟 시청률 역시 7.2%로 전체 채널 1위를 기록하며 뜨거운 반응을 이어갔다. 제주도 출장 후 한팔다에게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정명석, 강기영, 수술을 받고 그의 공석은 그의 동료이자 라이벌인 변호사 장승준으로 채워진다. 장승준은 새 변호사와 함께 라온의 공동대표인 배인철, 김주헌, 김찬홍, 류경환을 만났다. 라온은 4천만 개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 스피어피싱으로 3천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장승준은 다른 사건에서 과태료가 1억 원을 넘은 적이 없다며 소송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오영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한도가 기존 1억 원에서 매출의 3% 미만으로 변경된 것으로 파악됐다. 라온의 벌금 3천억 원도 매출의 1%에 해당한다. 장승준에게 설명했지만 정명석과 반응은 전혀 달랐다. 그는 오영우에게 화를 내지 않는 듯 보이며 함께 일하면서 묻지마, 안 해본 일 하지마 라고 명령한다.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인 오영우에게 정명석은 동료에게 의지하라고 조언한다. 첫 재판 날짜부터 재판은 한바다의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갔다. 오영우 씨가 말했듯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3천억 원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부당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도가 낮다는 점이다. 예상과 다른 절차에 실망한 장청준은 대신 최대 접근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유휴 타임아웃과 개인정보 유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뢰인이 타장과 다시 공동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해법의 단서를 왜곡했다. 파산 위기에 직면한 페이렌제 대통령은 청탁과 부패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판사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대답 없이 우영우는 최수연, 권민우와 대화를 나누던 중 중요한 사실을 떠올렸다. 해킹은 2022년 1월 18일 저녁에 시작되었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일자는 다음 날인 19일입니다. 하지만 장승준은 여전히 우영우의 의견을 무시하고 궤변으로 여겼다. 역시나 끝까지 자신의 논리를 내세웠던 오영우는 사건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최수연과 권민우가 그를 제대로 쏘았다. 그는 마지막 간청 기회를 이용해 오영우를 대신해 연설했다. 오영우 편에서 보여준 최수연의 충성, 과 변화의 시작을 알린 권민우의 용기가 마음에 와닿았다. 동시에 이준호는 우영우가 자신과 헤어진 이유를 드디어 이해하게 됐다. 내가 이준호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말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준호는 너무 행복하다며 진심을 표했지만 우정우는 나 혼자 충만해서 주변 사람들이 외로워진다. 고 다시 인사를 건넸다. 고래 부부, 위사랑은 서로의 가장 큰 변화이자 용기지만 그렇게 끝이 나는 게 안타깝다. 방송 말미 한선영, 백지원, 은우광호, 전배수를 찾아가 우영우가 태수미, 진경, 위불류님을 예언한다. 이어 베일에 가려진 태수미의 아들이 등장하는 에필로그가 눈길을 끌었다. 특히 해커가 태수미의 아들이라는 정체가 밝혀져 최종회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켰다. ENA 채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최종회는 18일 오후 9시 ENA 채널에서 방송되며 시즌 과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공개된다.